얼마 전 미국 행정부가 29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이 3번 등장했고요. 북한을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 독재 국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행정부를 살펴볼 것도 없는 것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한을 17번이나 불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제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It started off very rough, very nasty. Little rocket man. You know, he's a big nuclear nation, and he's a very smart guy. You know, they don't have a lot of telephone service. They have a lot of nuclear weapons, but not a lot of telephone servic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할 때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앞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근간이 될 NSS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았으니 외교안보의 호사가들은 상상의 날개를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앤디 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NSS 문서를 두고 참담하다고 표현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덜 중요하게 표현한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직후부터 줄곧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죠. 지난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 참석을 계기로 한국에 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에이펙을 앞두고 미국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를 포기하다 못해 북한을 아예 후순위로 밀어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북미 대화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상 후퇴를 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을 겁니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도 방문했죠. 유엔 총회에도 북한 대사를 파견하면서 외교 행보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모든 외교 행보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겁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과의 만남에 앞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NSS의 비핵화 언급이 쏙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응답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속내야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을 최대한 없애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